핫 이슈에 대한 핵심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IQ. 오늘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너무 핵폭탄급의 뉴스가 전개를 강타해서 네. 그 전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네. 어떤 각계의 반응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이제 이번 재판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정을 내린 거냐면 예. 그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예. 그러니까 이 김경수 이 경남지사가 사실상 공모관계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린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이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참석을 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김동원 씨 같은 경우도 실형 선고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공범 관계로 봐서 함께 처벌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재판부 쪽에서는 판정을 내린 거고요.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 재판관이 문제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재판관도 겁니다. 문제지만 지금 양형도 네. 사실 23년 만에 실형은 처음 나온 그런 네, 법이라면서요. 사실은 저는 이제 김동원 씨 드루킹 그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 이제 어저께 예. 판결을 내리면서 예. 김경수 지사가 이득을 본 건 맞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서 예. 김 지사 뭐 처벌 어쩜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집행유예 정도 아닐까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1년 이상 실형 과연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조금 높았던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판정 내리신 그분 예. 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 이런 걸 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판 사실상 약간 좀 거부하는 듯한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뭐 앞으로 그 2심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향후 재판부는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사법부를 너무 불신하는 듯한 그런 예. 표현을 자꾸 쓰는 건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건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호재가 생긴 거죠. 예, 굉장한 호재가 지금 터진 거고요. 예. 어찌됐건 뭐 이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관성 예. 부분을 자꾸 이제 부각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를 이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전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일종의 떼쓰기 비슷한 드론 눕는 침대 축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막 움직이면서 막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이게 앞으로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서 또 지금 그 학부모들과 네. 학생들도 꿈틀거리고 뛰고 있어요, 요즘. 겨울방학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학부모와 선생님들 정말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이슈를 보면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지금 새로운 그런 얘기들이 교육청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예.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예.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예, 예,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이제 폭력이 발생하거나 하면 예. 이게 지금 이제 학생 그 학적부에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항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입 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소송도 있었고. 예, 혹시 이제 그 뭐 약간이라도 이제 가해와 연관된 그래서 이제 학생 기록부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경우에 이게 이제 불이익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학생 예. 당사자도 마찬가지. 예. 학교 쪽에 항의가 하도 많으니까 예. 지금 이제 교육부 쪽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예. 경미한 그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를 좀 기록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제도 개선을 해보자라고 지금 화두를 좀 던졌는데요. 이게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분란이 좀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의 이슈를 얘기할 때 네.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스카이캐슬의 주제가 위올라이 같은 게 딱 흘러나오면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주제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록 안 한다?
예. 여기에 이제 위올라이가 딱 들어가면은 딱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왜냐면 이 경미안이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미한 거냐. 예, 예. 그리고 또 처음 1회는 가해 사실을 기록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1회라고 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그 사실 한 번까지는 봐준다라는 얘기인데 상처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조 현상 없이 그냥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누적이 돼 있다가 이제 표출된 그런 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사건 하나만 딱 놓고 그러니까 이 시계열적인 그런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예.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뭐 이걸 경미하다 아니다라고 판단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서 대학을 이제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가해 행위에 약간 관련된 경우도 있었고, 예. 피해에 좀 관련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도 이 사건 이런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제 아이가 이제 관계가 되다 보니 학교에 가서도 이제 뭐 설명하기도 하고, 예. 또 가서 또 설명을 또 듣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가해 행위에 관련이 되다 보면 또 이제 피해 입은 학생 또 부모님한테 가서 또 약간 또 사정도 해야 되고. 예. 또 그 반대로 또 제가 사정을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학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일종의 그 사례 또는 관례 이런 것들을 좀 축적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좀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이제 교육부가 나선 건데 이게 과연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개혁이 될지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럼 네.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의 기준은? 그러니까 경미한에 저희가 따옴표를 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판단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해 그 학생 측에서는 예. 가능하면 사건을 이제 축소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설명을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동기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약간 악의를 가지고 가해를 한 경우에도 자기는 그런 게 아니었고 예. 사건 발생하고 나면 이제 그게 실수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기 마련인 거고 예.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이게 이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날 굉장히 괴롭혔다. 예. 괴롭히다가 이제는 급기야 폭행까지 행사했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너무 상이하게 딱 갈려요. 맞아요.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거 정말로 판정 내리기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뭐 그래서 보면 이제 학교 폭력 학폭위 같은 데 가보면 여러 사람의 이제 진술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예. 관련된 학생들. 또 그런데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하고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2차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경미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일단 그런 교육부에서는 생각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주 미만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그리고 지속적이냐 아니냐. 보복행위가 네.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긴 했는데 문제는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적 피해 이게 아기가 정말 없고 서로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한 달 이상 다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애들끼리 그냥 몸 부딪히다 보면은 실제로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 과격하게 부딪히다 보면는 뼈가 부러지고 이래요. 그러면 분명히 2주 이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 2주 미만이 나왔더라도 아주 교묘하게 멍 안 들 곳을 갖다 때리는 그런 제가 예전에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또 예. 그러면 이걸 가볍다고 볼 것인가 더 악의적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이 일단 다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안에 딱 들어갔을 때도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이게 의도된 사건인지 이거 사실은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판정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사고가 일단 터지고 나서 이게 큰 사건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들은 자꾸 이걸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변명들을 이제 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거고 또 의외로 그러니까 별로 악의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탁 뭐 책상에 얘가 그 살짝 밀었는데 책상에 부딪혀서 부딪혔어. 뭐 이게 많이 찢어지고 모서리 같은 데 부딪혔다면 예, 큰일 그래서 나잖아요. 뭐 한 달 이상 또는 뭐 얼굴 예. 뭐 성형 치료까지 예.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경우에 그 가해 학생을 정말로 중벌로 이거 단죄를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이건 사고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적시를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많이 맞아 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약간 조직폭력배하고 연관이 돼 있고 이른바 일진 이런 친구들은 교묘하게 때리죠. 그렇죠. 예, 그것도 때리는 것도 나름 또 선배들한테 전수를 받잖아요. 예. 표 안 나게 때리는 방법. 예. 그래서 이제 몸에도 흉터 안 났지만 예.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이른바 골병이 드는 그런 식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럼 그거를 그러면 아주 경미한 그 사안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 같은 것도 요즘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사실은 24시간 뭐 365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판정을 내리는 주체는 결국은 뭐 이제 선생님과 예. 학생 그들과 또 이제 학부모들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해서 보통 학부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하기 마련인데 다 전문가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 참 의사 선생님들도 아니고 또 뭐 이런 형사 사건을 다뤄본 뭐 검사 출신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 사안을 사실은 이 판정 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번 네.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친구한테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밀쳤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복에다가 2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게 되니까 그 학폭이 가가지고 세칭 말하는 빨간 줄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거기서 이제 많은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있게 되면 그나마 이제 구제를 갖다 받을 정상탐색이 수 있는 되는데. 것인지. 근데 문제는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복당할까봐 또 다 쉬쉬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꼼짝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이 일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맨날 이제 본인이 가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이제 그 피해 입은 학생이 확 반발을 예. 하면서 자기가 당했어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은 의례적으로 보면 더 사건을 키우죠, 막. 그렇죠. 예. 무리들이 또 그런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그렇게 사람 탑니다. 몰아가게.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객관적으로 증언해 줘야 될 친구들도 몸을 무서워서 사려요. 못하죠. 몸을 예. 사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처리가 위중한 사안으로 이렇게 또 처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피해 학생은 평상시에 피해 당한 거에다가 예. 단순 실수인데, 예. 그죠? 그 사고에 불과했던 것이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예. 또 다른 또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자, 이런 그래서 상황도 사실은 우리 저 교육부의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시민들 의견이 별로 그렇게 찬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숙려 참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59%가 찬성을 했는데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가 팽팽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자,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이 징계 조치 사항을 또 설정을 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걸 판단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판관도 아니고 예.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그 재판 이후에 조금 전에 저희가 김경수 지사 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판 형량 나오면 이게 뭐 온당하니 안 하니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하물며 학교에서 이 판사들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판정을 이제 예를 들어 내렸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가해자든 또는 피해자 측이든 어느 쪽이든 이게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일단 9단계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조치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서면 사과를 하게 예. 하는 거고 서면 2단계 조치는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명령을 내리는 거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해가지고 지금 퇴학까지 이렇게 9단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내리게 된다. 네. 과연 그거를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개정을 거듭한 학교폭력법 다른 대책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온 것이 학교폭력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더기 학교폭력법이다라는 오명까지 생겼는데요. 과연 지금이 최선인지 다른 대책은 없는지 지금 전문가 연결해서요. 지금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창교육 학부모회의에 지금 남영주 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문제점과 개선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주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예, 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소한 말다툼과 같은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폭위 대신 그냥 교수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 이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 현 학폭법에서도 18조에 의하면 분쟁 조정이 있을 때 교사가 학폭에 대해 인지한 순간 신고하게 되어 있는 다른 조항이 있어서 예. 사문화되어 버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 의하면 학폭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미한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불만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미한의 그 조항을 교육부는 이번에 1.3호, 그러니까 경미한 조치로 1.3호 처분을 예를 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서면 사과라든가 그리고 뭐 접근 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작은 갈등의 경우는 학교에서 처리하게 한 경우죠. 근데 예. 그런 경우는 저는 교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일단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교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네. 우리가 특히나 사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좀 덮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큰 경미하지 않은 그런 폭력이나 특히나 언어 폭력 또 성적 추행 이런 것들을 덮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과연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의리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교육 행정 쪽에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재단과 같은 그런 쪽에 개입을 하게 되면 과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궁금증은 여전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법 이거 네. 지금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을 방기해서 예. 학교 내 갈등을 사법기관에 의존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적 관점에서 폭력 당사자 간 그 관계 회복보다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또 둘째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하죠. 학폭의 예.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학생부에 기재한 순간 그 학생부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어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가해 학생은 어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자기가 짊어질 피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그러니까 경미한 상황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이것 또한 좀 미온적 조치라고 보고요. 예. 될 수 있으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그런 학생부 기재는 전면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심각한 학교 폭력들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피해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심판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학폭위가 교육지청으로 옮겨가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힘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피해자 입장의 어떤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학폭법 시행 이후 학교 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소소한 갈등조차도 교육적 차원이나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학폭위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학폭법은 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건. 예. 예. 오히려 음성화되고 은폐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예. 지속적이고 중대한 범죄는 소년법이나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예. 또 경미한 경우는 정말 아이들 간의 학교폭력 같은 그러니까 작은 경미한 경우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가 그 교육지원청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예. 학폭 해결. 예. 그래서 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뭐 전문 인력이나 전문 조직을 확충한다고 했는데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저는 예. 학교 내 문제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건 정말 교육적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원이 회사 내 문제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회사 밖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사를 받는 학생이든 교사든 학교 밖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요. 예. 그리고 교사의 경우 교사가 사건 처리를 위해 학교를 비우게 되면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충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했잖아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진보적 관점에서 법률가를 충원하는 방식은 우려가 큽니다. 예. 전문가라는 그 관점 또한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교육부가 그 실시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 그 조사 표본 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면 학생들은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말씀하십시오. 하나 더 예. 말씀드릴까요? 그 학교폭력을 자꾸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마치 학부모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 학부모야말로 교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가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식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연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연수는 하지 않고 수는 줄이라. 이거는 별로 이렇게 학교 자체 해결이라는 큰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창경 학부모회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맡기고 학교가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학교를 감시하고 그리고 또 그렇죠. 학부모들이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정말 문제의 핵심은 학교 공동체의 책임 있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참교육 학부모회 남영주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학교 폭력 제도 개선안 나아갈 방안은? 자, 지난 2011년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완화 개정을 하게 됐던 것인데 지금 우리 남영주 회장님의 주장도 네. 곰곰이 들으면 새겨들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육 주체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외부에 맡겨버려서 어떤 해결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기를 방어하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보다 확실히 개선시킬 자신이 없으면 손대지 마라.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이 교사의 판단, 또 학교 자체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 역시 이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이 막 제기되고 예, 예. 뭐 이런 식이 되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자, 그럼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더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어찌됐건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체는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학교 이제 그 학폭위 예. 이건 학교 단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교육청 쪽으로 다 옮기겠다는 건데 다 옮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저는 2심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2심. 예. 학교 단위 이제 학폭위가 있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예, 거기에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에서 예, 너무 이제 불복하면. 축소하려고 예. 애를 쓴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다 다시 한번 제소를 해서 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2심 절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는 좀 더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아하. 참여를 시켜서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쪽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학교와 학교의 교육 주체인 공동체들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